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입니다. 오늘은 1단원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화장품의 사후관리 기준과 관련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후관리는 4가지 종류로 하게 되는데요. 먼저 정기감시입니다. 정기적인 지도 및 점검을 하는 거고요. 연 1회 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시감시와 기획감시인데요. 이 감시는 연중 하게 됩니다. 수시감시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리고 기획감시는 사전 예방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대응 감시하는 거고요. 품질 감시는 지속적으로 수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감시입니다. 이제 사후관리 기준과 관련해서 영업자별로 준수사항을 살펴볼 건데요. 이 영업자, 저희 세 종류의 영업자들 살펴봤었죠. 이 각각이 어떤 준수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먼저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지도 및 감독 요청에 따라야 하고요. 이건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및 품질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이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그리고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 기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이라면 두지 않고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 역시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제출하는 건 역시 화장품 제조업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요. 예외사항이 있어요. 바로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 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개발, 생산하는 방식이라서 이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이 된다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해야 하고요. 제조 또는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라면 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그에 관해 기록을 받아 유지 관리하는 건 역시 화장품 제조업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음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면 품질관리 기준, 그리고 책임 판매와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요. 이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 표준서 및 품질관리 기록서를 보관하는 일 역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수입한 화장품의 경우라면 아래 내용이 적혀있는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해야 하는데요. 먼저 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이 첨부되어 있어야 하고요. 원료 성분의 규격 및 함량, 그리고 제조국, 제조회사명, 또 제조회사의 소재지 역시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제조 및 판매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심사 결과 통지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최초 수입 연월일, 통관 연월일이죠. 이 최초 수입 연월일이 적혀 있어야 하고요. 한글로 작성된 제품 설명서 견본과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 연월일 및 그 결과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제조 번호별 수입 연월일 및 수입량과 판매처, 판매 연월일, 그리고 판매량 역시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는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하는 일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면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해야 하는데요.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동일하였다면 허가된 기간에 품질 검사를 위탁해서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 결과가 있다면 품질 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관리 기준이 국가 상호 간 인증되었거나 또 우수 화장품 제조관리 기준 이상이라면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 성적서로 가름할 수 있고요. 현지 실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위탁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한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제조,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서 유지관리해야 하고요.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수입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경우라면 수출 수입 요령을 준수하고 또 전자무역 문서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과 관련해서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고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점은 저희가 전 강의 화장품 품질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다뤘었던 내용이죠. 안전성 보고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5가지 성분을 0.5% 이상 함유하고 있다면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했었죠. 어떤 성분들이었죠? 레티놀, 아스코빅 애시드, 토코페롤, 과산화 화합물, 효소 이 5가지였습니다. 5가지 성분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요. 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고요. 이 혼합소분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혼합소분 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해야 하고요. 또 혼합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는 것 역시 안전관리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혼합소분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면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는 일을 생략해도 괜찮아요. 또 혼합소분 전에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또 사용되는 장비,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라면 오염이 없도록 세척해야 합니다. 또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혼합소분의 안전을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들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제조 번호, 그리고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그리고 판매 일자 및 판매량에 대해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이 판매 내역서에 적혀 있고 그 판매 내역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한다면 소비자에게 다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혼합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원료의 내용 및 특성을 설명해 주어야 하고요. 이 맞춤형 화장품을 사용할 때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그 점 역시 소비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있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사람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등록한 소비자 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거나 또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고요.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이 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유통 중인 화장품의 표시 기준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화장품일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요. 또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 검사, 질문, 수거의 지원, 그리고 물품 회수, 폐기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되고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 안전사용과 관련된 홍보 등의 업무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반기마다 화장품 관계 법령 및 위해 화장품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고요. 소비자 화장품 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일을 하다가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다면 해촉되게 되고요. 이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단원 화장품법 소단원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저는 이제 올리쌤과 랩쌤에게 바톤을 터치하고 2단원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